그런 아파트들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드리겠어요. 반드시. 무조건 인근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반갑습니다. 고물주입니다. 오늘은 단타로 잘 팔리는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단타에 있어서 아파트랑 빌라는 뭐가 가장 다른가요? 일단은 수요 자체가 다르고요. 황금성 자체가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훨씬 더 빌라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설적인 것들이 굉장히 또 쾌적하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 뻔한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황금성이 달라져요. 누구나 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훨씬 더 그런 아파트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황금성 자체가 아파트가 훨씬 더 좋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노후가 되면 안 팔린다는 이미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입지, 학군, 역세권 이런 거 좋으면 잘 팔리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입지 중요하고요, 학군도 중요하고요, 역세권도 중요하고요, 직주 근접도 중요하고요, 호재도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런 아파트들이 황금성이 높고 빨리 팔려요. 그런데 사실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시세에서 내가 싸게 사서 팔 수 있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곳들은 당연히 좋죠. 하지만 경매로 낙찰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쉽지 않을까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상승기 때는요 오히려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요. 심한 이유가 예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매매 갭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를 끼고 있지만 좀 높게 쓰더라도 새롭게 임차 세팅을 맞춰서 매매를 더 높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높게 한다는 건 예전에 과거에 전세 세팅을 했던 금액보다는 지금 내가 낙찰을 받고 새롭게 전세를 놓으면 전세금을 더 높게 받겠죠. 높게 받으면 당연히 과거에 전세를 놓은 그 매물이 더 싸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못 사요. 그렇지만 경매로 낙찰 받아서 전세 비싸게 맞추고 갭을 줄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부동산 분위기가 상승기라고 하면 충분히 또 매수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일 경우에는 입지나 학군, 역세권, 직주 근접,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나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 그런 물건들은 투자하는 게 맞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의 특징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해요. 사실 이제 경매 같은 게 보편화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에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소장님이 컨설팅도 유도를 해요. 차라리 일반 매매를 할 바에는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경매를 또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시세보다는 더 싸게 사니까 의뢰를 또 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 부동산 상승기 때나 실입주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사실 그런 곳은 낙찰받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입지, 학군, 역세권, 직주 근접, 호재 일단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또 대단지 아파트들 있죠. 1000세대, 20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잘 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500세대 미만, 그리고 뭐 나홀로 몇 동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근데 아파트 한 동만 있어요. 그런 아파트는 아니고요. 주변에 논밭이긴 하지만 뭐 3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뭐 5동 정도 올라가 있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 위주로 보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많은 분들은 대단지를 좋아하니까 대단지만 들어갈 거고, 저는 자꾸 역발상으로 해서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드릴 게 있어요. 반드시 초등학교가 무조건 인근에 있어야 돼요. 가깝진 않더라도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초등학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 볼 필요도 없어요. 다 거래량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거래량을 봐야 될 건 정말 논밭에 있는데 5동에 있는 세대수 적은 아파트, 그 아파트인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뜨문뜨문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거래량이 있다라는 게, 서울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경우에 뭐 한 달에 40, 50건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거래량이 많은 건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세대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거래량만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간에 매도할
매도할 수 있고 그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지 서울 아파트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지방 나홀로 아파트에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지방 아파트들은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이 저는 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나홀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 초등학교가 10분 거리 이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건씩 매매, 전세 월세 아닙니다, 매매 실거래가가 찍힌 곳, 그리고 읍리에 위치한 아파트,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와 전세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전세로 거주하실 분들이 차라리 대출을 더 받아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투자하셔야 현실적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많이 남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나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커요. 그러면 투자금이 일단 많이 들죠. 많이 드는 대신에 경쟁이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낮죠. 경쟁이 낮아지니까 싸게 받을 수 있죠. 싸게 받을 수 있는데 매매 수요가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물건을 들어간다면 투자금 대비 수익도 더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요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은 대중들과는 좀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다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제 눈에 좋아 보이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고, 제가 조사하기 편하면 남들도 조사하기 편한 거거든요. 내가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 포기해야겠다. 시세 파악하기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 제가 힘들면 다른 분들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면 남들도 포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아파트를 단타할 때 마냥 또 순탄하지만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 이슈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워낙 많은데 그래도 이제 단타니까 매도할 때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언제 잔금을 치겠다라고 하시면서 대출을 알아보시겠죠.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소장님한테 이거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과거 얘기니까 웃으면서 할 수 있지,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거든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대출이 안 나오냐 했더니 아파트 명도를 할 때 좀 사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 명도를 했거든요.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소를 안 뺀 거예요, 전입을.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으로 봤었을 때 제가 경매로 낙찰 받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있는데 날짜가 더 빠르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근저당권을 일으켜야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매로 봤을 때는 선순위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세금이면 나중에 경매 나왔을 경우에 낙찰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대출 안 해준다. 딱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됐고 어차피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소멸들은 법무사님이 다 해줬어. 근데 전입세대 열람은 법무사님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사를 가면 자동으로 가는 건데 이사를 가고 전입을 안 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자로서 이거를 말소를 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직권 말소를 처리해 줄 수 있다. 직권 말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았는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로 바로 말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직권 말소를 해주는 동사무소도 있고요. 아니면 동장님이 나와서 실제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보고, 안 살고 있으면 직권 말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사무소에서 집을 보고 안 사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직권 말소를 처리해 줬어요. 직권 말소를 처리해가지고 대출도 이상 없이 해서 제가 매도를 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수강생분이 저랑 똑같은 경우였던 거예요. 아파트를 받아서 단타를 치려고 계약을 하셨대요. 근데 매수인이 이거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수강생분이 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되니까 직권 말소하시면 문제 없으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수강생분이 그걸 모르니까 직권 말소하는데 동사무소에 문의를 했더니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동사무소에 계신 분도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잘못 알려주신 거죠. 근데 저희 수강생분은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매매 계약 체결은 했죠. 대출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난감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직권 말소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또 매도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강의에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내가 실제로 단기간에 매도를 했었을 경우에 이런 실전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단타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제로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없고요, 강의에서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다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단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수강생분들도 단타를 하면서 각종 변수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변수들을 또 저랑 같이 또 상의하면서 많은 또 데이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단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 세미나를 이번에 좀 진행을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도 드리고 각종 자료들도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